지금까지 그 7개 주제로 실제로 건설업에 있어서의 이 문제점, 현 실태, 또 대안 이런 쪽으로 상당히 오늘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지금 유튜브 쪽에 또 상당히 지금 계속 비대면 쪽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먼저 요 토론에 앞서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질의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에 따라서 답변을 누구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뭐냐면은 앞으로 안전보건 체계나 제도를 마련하고 이행하여 사고 예방을 해야 하지만 비교적 환경이나 여건이 어려운 전문 건설업에서는 어려움이 무척 예상됩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도나 조언을 해 주실 수는 있는지요? 하는 간단하게 그러면은 어느 분이 답을 조금 현실감 있게 여기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 회장께서. 질문 자체가 체감을 하고 있어서 저도 답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문건설업도 보면 이 규모가 매출이 큰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중견건설사 이상으로 메이저사하고 견줄 정도로 뭐 매출이 1조가 넘어가는 이 전문건설업도 있고요. 그렇지가 않고 또 저희 형사들 이게 쭉 보면 뭐 연간 공사 금액이 한 100억 매출이 밖에 안 되는 회사도 있고요. 천차만별입니다. 순차도 많이 나고요. 결국은 안전보건 경영 체계라는 부분들은 그 회사가 할 수 있는 범위여야 되는데 지금 제도가 너무 앞서가고 있죠. 어떤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은 뒷받침이 안 되고 이 규제가 너무 앞서다 보니까 언밸런스가 나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뭐 주제 발표 내용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선택의 기로예요. 준법을 지키려니 회사 유지가 어렵고 결국은 안 지키고 가다가 걸리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죠. 그래서 어떤 뭐 중소기업에서 어떤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그런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안전 전문가 채용에 필요한 이 채용을 하게 되면 그런 일정 부분에 이 비용 지원 체계라든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술자들을 또 안전관리자로 육성할 수 있는 어떤 이 교육 체계 보면 요즘 인터넷 교육 부분들 대학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점제 뭐 이런 부분들의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고민을 하면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 건설사에 맞는 그런 지원 체계,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지원적인 예산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 주셔서 지원을 해 주시면 많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결국은 이 안전보건 시장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했는데 정부든 그렇게 모든 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분들,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공급자든 수요자든 전부 이제는 공동의 어떤 그 노력과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정부도 가감히 이 지원이라든가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그다음에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합과 전문건설업체의 업력이 무너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전문건설업체도 사업주가 안전에 대한 투자를 자발적으로 또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단은 주로 대기업 그리고 중소건설업체 중심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집중하지만 중처법에 따라서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한다면 원하청 상생 협력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같이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또 기술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원청 가하청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유도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열악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 환경 변화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유튜브에서 이 대표적으로 지금 질의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면서 실제로 전문 건설업에서의 그 현실태 내지는 어려움 또 내년에 중대 처벌법에 대한 이 포괄적인 거에 저 질의를 일부러 제가 그 하나 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거에 관련되는 쪽으로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아마 전문 건설업이나 소기업체에서는 아마 안전보건관리 체제가 많이 열악하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피부로 좀 실감을 한 적이 있어요. 소기업체를 한번 점검하는, 제가 이제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부분에서 한번 소기업체를 점검을 가보니까 뭐 서류나 시설이나 정말 열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문 건설업에 공단에 관해서만 이렇게 이행을 한다고 하면 아마 인력도 많이 부족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건설안전 실무 전문가 협의회든 아니면 MC든 뭐 부서장 협의회든 이런 저희들이 그러니까 100대 건설사에서 있는 사람들이 안전 쪽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공단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협의회에다 의뢰를 하면은 함께 참여할 의사도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셨고, 그래 이제 공동의 어떤 그 서로 윈윈하고 또 이제 융합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4차 산업이 융복합이거든요. 예, 거기 따라서 그다음 한 말씀 또. 예,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은 이제 원청사와 협력사 협업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제 얼마 전에 협력사 이제 방문을 하면서 같은 이제 건의사항 및 제언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같이 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협력사의 부요시 중에 하나가 이제 원청사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원청사의 요구사항이 틀려서 협력사는 하나인데 원청사의 요구사항이 다 틀려서 이제 맞추기가 어렵다는 부요시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원청사에서 같이 좀 공동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어차피 안전보건 체계라는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할 수도 있지만 컴팩트하게 좀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작동성 중심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만 슬림화해서 주요 건설사들이 아마 같은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원청사나 협력사나 안전관리 보건 체계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회장님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예, 중요한 부분은 자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곧 그 자원 문제 중에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부분이거든요. 인적 자원 같은 경우는 조직을 의미하고요. 물적 자원 같은 경우는 예산인데 중소규모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그 예산 부분에서 조직 부분에서 많이 빈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봉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의 이동이 지금 급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메이저에서 많은 인원들을 흡수하다 보니까 중견에서 인원들이 빠지고 있거든요. 저희도 중견 기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피곤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도급사, 원청사의 책임을 많이 전가를 하고 있는 차원이잖아요. 협력업체도 육성도 원청사가 하라라는 취지로 이런 법들이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청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만이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있어야만이 가능한가. 기업들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조직이라는 것도 내 조직에 있는 직원들부터 먼저 챙기게 돼 있는데 과연 그러한 잉여 자원들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그런 부분부터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상호협력 체계로 해가지고 원청사와 협력업체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도 일정 부분 지원해야겠지만은 원청사 입장에서도 어느 일정 부분 지원을 해야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예, 다 한 말씀씩 하셨고 또 전문건설업 오늘 건설안전 포럼 장장 3시간 30분 동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 오늘 이 기회 또 최근에 안전보건 이 시장이
이번 기회로 인해서 전환점 내지는 터닝 포인트에서 되고 또 우리가 안전보건 대한민국의 안전보건이 우리 국내만이 아니고 이제 해외 수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쪽으로도 오늘 상당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고 또 정부라든가 이런데 또 제도적으로나 이런 건의가 있으면 특히 저 학회라든가 이런 데도 이용을 조금 활용을 많이 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뭐 다른 특별한 게 없으면은 너무 이게 유튜브도 그렇고 대면 비대면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이걸로 마칠까 하는데 다른 또 추가로 한 말씀 더 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예. 네. 예. 예? 아, 예, 예, 예. 예, 예. 그러면은 먼저 이 객석에서 한번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형건업의 천병조 전무라고 합니다.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그 인천 노동부 북부지청회를 다녀왔습니다. 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했습니다. 저희 하청업체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가고 후임을 뽑는데 제가 닷새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닷새 동안 안전관리자 미선임 됐다고 과태료를 오늘 맞았습니다. 300만 원. 자, 그 다음에 원청사에서는 1000만 원 줘도 좋으니까 무조건 안전관리자 뽑아라. 방금 앞에 계신 분들이 다 지금 원청으로 뽑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하청업체는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만의 리그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노동부에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국회나 이런 정부에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 말씀 맞으시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오늘 여기에 지금 그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지금 또 일부는 가셨고 이래서 그런데 앞으로 학회나 이런 쪽으로 왜냐하면 또 활용을 조금 많이 해주시고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막 갑자기 안전보건 시장이 확대가 되다 보니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조봉수 회장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수요 공급의 균형 문제 이런 것도 정부라든가 또 이 안전보건공단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이런 데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 본질적으로 수요 공급 2017년도 타워크레인 사고가 많이 났을 때 수요 공급의 균형이 깨졌잖아요. 그래 되면서 엄청난 사고가 난 식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전보건 이 시장의 수요 공급의 균형을 조금 맞춰가면서 좀 정부든 또 원청사든 협력업체든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저거를 또 다른 어떤 기회가 되면은 이런 쪽도 얘기를 하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혹시 그런 적이 있으면 항상 이제는 그 정부든 국회든 이런 쪽도 건의할 수 있는 저거를 이 얘기를 해주시면 어느 누구든지 이제 조금 저거 감안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말씀 한 마디. 예. 아까. 예. 네. 이제까지 안전은 좀 형식적이었다면 진짜 안전을 해야 하는 시대로 왔다고 봅니다. 제가 앞서 저희 공단 사업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공단 사업이 어떤 실적 위주의 어떤 사업이 아니라 실제 사고 사망의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어떤 실제적인 사업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오늘 토론은 어떤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정향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또 다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우리 공단도 우리 조봉수 회장님께서 말씀했듯이 혁신을 할 것이고 또 산업 안전의 어떤 책임 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책임은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소중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4조 정부 책무, 5조 사업주 책무, 6조 근로자 책무가 있는데 대한민국 현재는 아까 오늘 발표도 이렇게 쭉 보시니까는 5조 쪽만 사업주의 책무 쪽만 모든 게 집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4조 정부의 책무도 또 6조
근로자의 책무도 이제는 유럽과 같이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객석에서 또 질의.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 중원 엔지니어링의 이필원 안전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너무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고용노동부하고 안전보건공단에 그 박상원 과장님하고 김판기 단장님한테 답변 요청을 조금 드릴 건데요. 그게 나왔던 말들인데 이 주제 6에서 안전보건 시간이 빨라졌다는 내용들에서 문제 제기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제 7에서 건설업 안전보건 생각과 접근 방법을 전환해야 된다는 조봉수 회장님이 말씀드린 것들 내용들이 지금 전문건설업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전부 다 나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이런 포럼 자리에서 끝나고 묻혀버리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 자료만 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이러면은 좋은 결과나 이런 것들이 조금 도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부분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오늘 그 발표하신 그 건설 산재 예방 정책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노동부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건설안전 포럼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리를 같이 했고 또 그간에 평소에도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정책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를 또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그 우리 그 말씀했듯이 안전의 어떤 시간이 급박하게 움직이다 보니 정책적인 부분이 또 빨리 따라 못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내용들을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내부적으로도 또 고용부와 또 토론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하면서 또 고민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오늘 이 자장 입장보다 건설안전학회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오늘 여기서 나왔던 일이 저 현실성 있는 그 문제점하고 대안들을 우리 학회 차원에서도 한번 국회든 다른 어떤 정책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 가지고 한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이 객석의 질의가 없고 저렇게 되면은 오늘 그럼 이걸로서 토론을 마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로. 예.